여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라는 게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그런 1980년대부터 존재했던 해외 여행을 마지막으로 누렸던 아주 행운의 세대로 그렇게 기록에 남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독거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의 여행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혼자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침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태국에서 오신 태국 전문가분도 계시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말레이시아 전문가분도 마침 지금 제주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동남아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그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는 오늘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의 여행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동남아에서 나름 전문가인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지만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이며 이후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셋이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말레이시아에서 한 4년 정도 머무신 분이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들어온 지 한 2달 정도?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이주형님이세요. EBS의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의 큐레이터셨어요.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셨고요.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유명인사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문가시고요. 제가 간단한 굵직한 항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본인 소개를 한번 직접. 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이주혁입니다. EBS의 라디오 DJ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 그곳은 어때 말레이시아? 그렇죠. 네, 현재 라디오. 네. 그리고 현지에서도 이제 라디오를 준비하고 있고요.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이 오늘 3,000명을 넘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또. 네이버 인플루언서 굉장히 사실 영향력 있는.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말레이시아 네. 관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네. 동양남자 채널 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민님이시고요. 민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중학교 시절 때부터 어떤 스위스 유학을 통해서 해외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방콕에서 거의 14년 정도 교민으로 사시면서 그 매트리스 인더스트리에서 한 10년 가까이 계시면서 해외 사업을 총괄을 하셨기 때문에 주변 동남아 주변 국가 출장도 굉장히 많이 다니셨고, 제가 듣기로는 300번 가까이, 그렇죠? 그래서 그 동남아의 어떤 시장 추이나 그리고 네트워킹 이런 인맥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동남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전문가 분이시고,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양남자의 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침구류 산업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해외 시장 개척을 했었고요. 40대는 왠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일단 사표를 쓰고 14년의 태국 생활을 접고 세계 여행을 하던 중 첫 달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본의 아니게 갇히게 됐고요. 그래서 갇히게 된 이 시간을 좀 더 뜻깊게 활용해 보고자 동양남자를 시작하게 됐고요. 격하게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제가 누군지 아시겠지만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한 지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서귀포, 한림, 애월 쪽에 한 38개 정도의 숙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운영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제 자격이 이제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어떤 여행 관광의 추이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저는 정말 피부로 체감을 하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코로나가 한 1월 말 정도에 본격적으로 한국에는 터졌죠. 이슈가 된 게 1월 말 정도죠. 네. 제주도가 보통 그 숙소의 관광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가동률이 1년 중에 한 60% 정도의 평균 가동률이 나오더라고요. 운 좋게도 제가 운영을 하는 숙소들은 평균 가동률이 80%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맞이를 하고 나서 숫자를 보다 보니 1월까지는 여전히 80%가 나왔었고, 2월에 50%로 떨어졌었고 가동률이, 3월에 40%대로 떨어졌었고, 가장 타격이 컸던 건 저한테는 4월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2, 3월에 예약률은 한 50%, 60% 정도를 유지를 했었고, 4월 달에 예약률이 거의 20%까지 바닥을 쳤었어요. 예약률이 20%라고 하면은 월급을 300만 원 받던 사람이 그게 거의 7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한 달 월급 받아 한 달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4월에 바닥을 쳤고 뭐 한 5월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게 몸으로 체험이 되는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워낙 코로나에 대해 대처도 잘했고 사람들이 뭔가 그 심리가 답답하다는 게 되게 팽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디 뭐 해외여행이라는 건 아예 다 막혀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약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런 걸 좀 보니까 신혼여행을 제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가족여행을 다시 제주도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가는 제주도가 회복이 되는 듯한 느낌은 있고요. 그래서 예약률을 보니까 평년 대비 한 70%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100% 회복은 못했고 제주도가 워낙 관광 중심의 섬이지만 그 관광의 중심이 내국인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인 것 같아요. 해외 특히나 방콕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대다수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뭐 한 1,500만 명이 연간 관광을 오는데 이 중에 외국인 비중이 123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거의 이제 소비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네요. 네,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제주도 이렇게 회복이 된 느낌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요즘 좀 어떤가요? 말레이시아는 사실 말레이시아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한 해에 한 2,600만 명 정도가 오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했을 때 관광 수입이 제로라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졌을 거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제주도 호텔 뭐 이렇게 숙박 이런 게 한 20% 뭐 40%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지금 10% 언더예요. 10% 언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경제 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보실 수 있죠. 제주도를 또 기반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뭐 반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관광객은 97%가 줄었고요. 97%면 그냥 뭐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네. 수준이고 내국인 관광객은 50%가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 소상공인 폐업률을 보니까 40%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관광 종사하는 곳이다 보니 정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약간 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떤 그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들은 정말 많다. 제주도도. 그럼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죠. 네, 이민을 급하게 정리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뭐 주재원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원활히 돌아가질 않으니까 유학도 접고, 뭐 자녀 교육도 접고, 주재원 사무소에도 나오시고, 근데 한국에 딱 발이 묶인 상태에서 말레이시아에 입국을 못 하니까. 아예 뭐 생업이 다 중단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방콕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굉장히 비슷한 액션을 취해온 두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코로나에 대응을 잘한 나라고 이제 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렷한 대응이라고 할 만한 거는 락다운을 한 것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락다운을 했기 때문에 많이 퍼지진 않았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도 통금이 있었어요. 뭐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금은 11시부터 3시까지라고 하고요. 그럼 이동 불가한 시간? 네, 그때는 밖에 나가면 총을 든 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런 영상들을 태국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개발이 빨리 진행되는 나라들, 뭐 개발도상국들을 봤을 때 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안전 불감증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개발이 계속 빨리 되어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많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마치 끝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요. 사실 끝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잠시 쉬어가는 것 뿐인데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보일 수 있다고 하고 마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이 근래 1주, 2주 사이에 벌어지고 있고 참고로 태국은 푸켓, 파타야 해변들을 다 막았다가 아직도 푸켓 해변은 막혀 있고요. 예, 파타야는 지금 막 열고 있고 6월 중순이니까 지금이네요. 지금부터 태국 내국인들의 주와 주 이동이 좀 용이로워지고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쯤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오픈을 할 것이라는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지금 계획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나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도 훨씬 관광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방콕이 아마 전 세계 1위의 여행지로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2250만 명이 방콕을 방문해서 파리, 런던을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한 도시가 됐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거의 18% 이상 되는 수익이 관광업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재까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마 비슷하게 10%에 못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네요. 심각한 와중에 또 그게 점점 사람들은 이제 끝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까요? 뭐가 대체 어떻게 바뀔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여행 산업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끝도 없이 많지만 저는 원래 찍으려고 했던 영상의 주제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의 여행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기 때문에 여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제주도의 여행은 사실상 저는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라는 게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그런 1980년대부터 존재했던 해외 여행을 마지막으로 누렸던 아주 행운의 세대로 그렇게 기록에 남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누가 14일 자가격리를 하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누릴 여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해외여행은 정말 아주 소수의 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걸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외여행이 보편화됐던 게 20년 정도밖에 아마 되지 않을 거예요. 30년? 역사로 보면은 정말 찰나와 같은 거죠. 해외여행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해외여행의 수요가 준다고 해서 여행이라는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고 대부분의 수요를 국내 여행이 흡수를 할 것이다. 국내 여행으로 전환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는 기회를 다시 맞이할 것이고 어설픈 업체들은 큰 위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좀 차별화된 강력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보자면은 층층이 겹겹이 있는 호텔업 같은 경우는 약간 내리막길을 갈 확률이 높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원이 있는 펜션이라든지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된 그런 공간들은 다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테이크아웃이 가능하거나 1시간에 한 팀을 받는 피크닉이 가능한 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죠. 지금 우리 흐름만 봐도 어떤 그 리테일 쪽, 어떤 소도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줄고 있지만 도시락이나 배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는 지금 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뭐 제가 간단히 말하자면은 제주도의 관광업은 오히려 기회를 맞이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국인들이 대부분 왔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갈고 닦아서 이 기회에 어떤 뾰족한 포인트를 만드는 업체들은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저는 감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변할 것 같아요? 이 어떤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것들이 변할까요? 저는 여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의 삶에. 태국이라는 나라를 예를 두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태국을 처음 갔던 2006년도에 제가 기억을 해요. 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숫자가 1,300만 명이었는데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 작년 기준으로 그게 3,900만 명이 됐어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3배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국 정부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컨트롤하고 싶은 명목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의 입국 전에 어떤 뭐 건강을 체크업한 그 나라가 발행하는 어떤 서티피켓 같은 걸 받아오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태국에서 여행했을 때 예전에 입국서에다가 작성했던 내 간단한 호텔 주소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얼마 동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며 그걸 들어가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앱을 받아서 모바일 앱 같은 걸로 나의 로케이션이 계속 트래킹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태국 관광청은 무분별하게 질을 따지지 않고 양에만 너무 포커스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더 이상 양을 늘리기보다는 질로서 승부하는 태국 관광 대국이 되어보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런 통계가 있대요. 일반적으로 태국에 방문해서 사람들이 쓰는 비용보다 5성급 호텔이나 이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찾는 소비자층은 기본적으로 5배에서 8배 더 많은 금액
금액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또 태국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가장 싼 투어부터 가장 비싼 퀄리티까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미 그런 기반 시설과 그런 호텔들과 이런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작은 숫자로 비슷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국 정부의 노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질적 성장. 일단 뭐 한국인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레이시아 전체가 그 성격별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짧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주도와 태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종교? 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물론 종교의 자유가 보장은 되어 있지만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이게 말레이시아가 확진자가 확 늘어났을 때가 모스크 예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스크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태국에도 무슬림 인구가 있긴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6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6월 10일부터 통제를 하던 게 좀 많이 풀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종교 행사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행사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무슬림의 문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무슬림의 할랄 때문에 알코올 손소독제를 말레이시아가 초기에 잘 안 써서 감염이 더 확산됐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무슬림은 알코올이 몸에도 닿으면 안 그렇죠. 되니까. 예, 먹거나 마시거나 뭐 그렇게 하지 상당히 않으니까. 흥미로운, 그래서 사실 알코올 손소독제 뭐 이런 개인 위생에 관한 인식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높아진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무알콜로 세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이 나온다면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은 오른손으로, 보통은 손으로 밥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게 위생관념 차원에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그랩이라고 해서 택시나 뭐 배달 문화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훨씬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왜냐면 차량이 꼭 필요하고 덥기 때문에 그 활동의 그 운송수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배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랩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발전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이마트 쓱배송 뭐 이런 것처럼 무슬림 행사에 시장을 대신 봐주는 그랩 서비스도 나올 정도로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은데, 한국이 다행히 9월 1일 기준으로 국경을 열 수 있는 최우선순위 나라에 들어있긴 해요. 근데 다만 그 SOP라고 해서 이동 통제 명령에서 꼭 지켜야 될 생활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한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4일 시설격리, 말레이시아가 지정하는 시설격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거를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코로나 검사를 미리 14일 전에 받고 시설 격리를 한 후에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 2,600만 명이라는 기존의 외국인들이 그런 비용까지 다 감수해가면서 일단 비행기 값까지 비싸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레이시아를 꼭 방문할 나라로 찍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관광산업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옆나라 싱가포르의 총리가 얼마 전에 6월 1일 이후에 싱가포르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게 풀리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좀 인용해보고 싶어요. 여행, 숙박, 관광산업은 아마도 굉장히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어쩌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들이 예전에 꿈꿨던 저가 항공사를 타고 대만이나 홍콩을 2, 3일 갔다 오는 휴가는 아예 없는 세상으로 봐도 된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심지어 한국에서 6시간 반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한 달이라는 기간, 또 여행도 뭐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이런 조건, 이런 환경에서 여행이나 뭐 유학이나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이 되게 붐이 일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침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원들, 주재원들이 이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건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헤드쿼터, 본부 같은 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철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후에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뭐냐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보안이 강화돼야 되는 이런 현실이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 트래킹 같은 것들 당연히 상당히 고도화가 될 것이고요. 이게 예전이었으면 어떤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생각에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정부로부터의 감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례로 며칠 전에 그냥 그 할랄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는데 제주도에서 2년 정도 거주를 한 외국인들이 거기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그걸 뭐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 외국인들 식당에 있다. 저 사람 자가격리를 저 어겼을 사람들 것이다. 자가격리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려가 돼요. 정부도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도 서로를 감시해야 되는 완전히 모르는 제3자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저도 있어요. 코로나는 없었지만 항상 과거에도 새로운 시기가 오고 어떤 기운이 바뀔 땐 항상 위기가 오고 기회가 동시에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단지 이제 팬데믹이고 코로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나 세상은 항상 돌고 돌고 또 바뀌어가는 사이클에 직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상 엄청 큰 변화의 작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저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해외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진짜 들어요.